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 제국을 홀린 그리스 조각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 조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기원전에 이미 높은 문화 수준을 이룬 문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여러 개의 나라들로 나누어진 그 연맹체 형태였기 때문에 통일국가로서의 어떤 강력한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그 왕성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갈 때 가장 먼저 식민지 상태가 된 그런 비운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정작 로마를 정복한 것은 그리스였다. 그리스는 문화로서 로마, 군사 강국 로마를 정복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그리스 문화를 수용하고 또 그거를 갖다 변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여서 약간 변형을 한 것이 로마 신화거든요. 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의 선진 문화를 선망했다는 것을 미술 측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미술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요, 박물관을 꼭 들르게 되거든요. 근데 박물관마다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다면 다른 그런 작품들이 나뉘어서 소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품은 제목을 그렇게 붙입니다. 웅크린 비너스 아니면은 목욕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 뭐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 목욕하려고 지금 옷을 벗고 웅크리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조각품입니다. 잘 보시면은 비슷하기는 한데 또 똑같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사실 똑같은 작품은 없어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은 공통점도 있죠. 이 작품은 뭐라고 제목을 붙이느냐면요,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여신상 이렇게 붙입니다. 터키 에페소스에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터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여신상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반신 부분에는 야생동물들이 조각되어 있고 상반신에는 그 여성의 유방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형태의 조각상입니다. 상당히 많지요. 자, 다른 작품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을 그렇게 붙여요. 도마뱀 사냥꾼 아폴론.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이 나뭇가지를 올라가는 도마뱀을 사냥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 보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사냥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 도마뱀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유심히 쳐다보는 정도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이렇게 생긴 작품도 유럽의 박물관에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도 비슷하지요. 요거는 비록 팔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도마뱀이 있는 그 나뭇가지 부분은 없지만은 같은 작품이었을 거다, 비슷한 주제의 작품이었을 거다 하는 거는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왜 여러 나라의 여러 박물관에 거의 비슷한 형태의 조각상들이 소장되어 있을까?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를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 시대에 조각된 조각품을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멋지거든요. 정말 대단히 뛰어난 예술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너도 나도 그거를 갖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나 원본을 가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원본은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다른 조각가들에게 원본을 베끼도록 한 거죠. 나도 저거랑 똑같은 것 좀 만들어줘 라고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복제가 되었고 여럿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없어진 거는 없어지고 또 남은 거는 남았는데 남은 것들이 여러 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의 조각들이 로마 제국을 홀렸다 라고 표현하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 제국을 홀린 그리스 미술은 어떻게 발달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미술은요, 기하학기, 아르카이기, 클래식기, 그리고 헬레니즘기의 4단계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요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고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의 유물이라면은 뭐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 이런 유물들이 일부 남아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의 미술을 감상하시면은 그리스 미술이 사실 그 수준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그리스 기하학기라고 하는데요. BC 11세기에서 BC 8세기 무렵인데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남아있는 유물은 적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도 보면은 예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 작품, 그리스 기하학기의 그 인체 표현한 작품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흑인형, 토우를 조금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빼어난 예술품이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그러나 아르카이기로 가면은 사실 그 기하학기에서 아르카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니거든요. 바로 뒤에 나타나는 아르카이기에는 그 작품이 상당히 눈에 띄게 정말 괄목상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놀라운 변화, 발전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쿠로스라고 하는 남성상과 코레라고 하는 여성상이 있는데 이 쿠로스와 코레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르카이기의 미소라고 하는 그 조각상의 미소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왼쪽에 보이는 여성상을 코레라고 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남성상은 쿠로스라고 합니다. 기하학기의 그 인체 표현상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수준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코레의 경우에 그 바른 자세로 서 있기는 하지만은 오른손으로 살짝 치맛자락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대단한 진보입니다. 그리고 쿠로스 같은 경우는 경직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을 앞으로 살짝 내밀고 있네요.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아르카이기의 미소라고 하는 표현 말씀드렸는데 그 코레와 쿠로스의 그 미소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좀 자귀적인 미소입니다. 가식적인 미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김치 하면서 억지로 웃는 듯한 그런 웃음인데 그렇더라도 웃는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클래식기로 접어드는데 클래식기는 정말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보입니다. BC 5세기에서 BC 4세기 무렵의 미술을 클래식기라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 미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때고 그리고 이때는 어떤 그 인체의 우아함 혹은 인간의 섬세한 정서 이런 것까지도 조각품에 고스란히 표현한 정말로 놀라운 작품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조각가는 플락시텔렉스라고 하는 그런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작품들이 바로 플락시텔렉스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아르카이기의 작품도 그 기하학기의 작품에 비하면은 굉장한 진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아르카이기의 작품과 클래식기의 작품은 또 정말로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죠. 왼쪽에 보이는 여성상의 자연스러운 자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남성상의 그 슬그머니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는 자연스러운 자세, 이런 거는 정말 눈부신 변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헬레니즘기가 옵니다. BC 4세기에서 BC 1세기 무렵이죠. 자, 헬레니즘기에 나온 작품 중에서 정말로 유명한 거는 왼쪽에 보이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밀로스 섬에서 발견된 비너스 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라오콘 군상도 유명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품은요, 그 인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된 정말로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런 조각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우면은 고통스러운 대로 아니면은 우아하면 우아한 대로 그 표정이 정말로 돌을 깎아서 만든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클래식기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조각가가 프락시텔렉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프락시텔렉스의 대표적인 작품이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크니도스 섬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각상의 그 자세를요, 정숙한 아프로디테라고 부릅니다. 아프로디테는 사실상 약간 음란한 성격을 갖는데 그러한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그 신체 부위를 살짝 가림으로써 정숙하게 보이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숙한 아프로디테라고 부릅니다. 이 정숙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표현은요, 미술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숙한 아프로디테 혹은 아프로디테 푸디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갖다가 회화나 조각에서 사용하는데요. 자, 이 작품도 그림이기는 하지만 그 여주인공이 여자 모델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살짝 가리고 있죠. 이게 이제 정숙함의 표현입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살짝 가림으로써 그 부끄러움을 표현한 그런 작품. 요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충분히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가리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정숙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요. 사실 많이 가려지지는 않았군요. 그리고 이거는 회화 작품인데 이것도 가리려는 어떤 살짝 그런 제스처는 보입니다. 요게 이제 이런 유형의 회화 작품이나 조각 작품에 나오는 그 여인 표현을 아프로디테 푸디카 혹은 정숙한 아프로디테라고 표현합니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작품은 르네상스의 문을 연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그 비너스의 탄생에 보이는 그 비너스, 그 커다란 조각 위에 서 있는 막 태어난 비너스 역시 정숙한 아프로디테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숙한 아프로디테는 나중에 회화 작품에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그림, 이런 그림도 정숙한 아프로디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모델들이 아프로디테는 아니에요. 다만 그 자세가 정숙한 아프로디테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 클래식기의 아주 전성기를 이루었던 프락시텔렉스의 조각작품인 그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가 후대 미술에까지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그리스 클래식기의 그 조각작품들 혹은 클래식기 아니라도 괜찮아요. 헬레니즘기라든지 하는 그 당시의 작품들이 어째서 로마 제국을 홀릴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